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정은이 평양종합병원 건설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격노해서 공사 책임자 교체를 지시하고 간부들에게 역정을 냈다는 소식입니다. 김정은이 올해 당 창건 기념일까지 마무리 지으라고 지시한 평양종합병원 건설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책임자 교체를 지시했다고 노동신문이 20일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공사 현장을 찾아 그동안 많은 일을 했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된 것에 대해 건설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라면서 노동자들을 격려하면서 현장의 간부들을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김정은은 건설연합 상무가 아직까지 건설 예산도 바로 세우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경제조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라고 질타하며 당에서 인민들을 위해 종합병원 건설을 발기하고 건설작전을 구상한 의도와 배치되게 설비자재 보장사업에서 정책적으로 심히 탈선하고 있다 라고 꾸짖었습니다. 김정은은 또 인민들에게 각종 지원 사업을 장려해 인민들에게 부담을 씌우고 있다 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건설 현장 책임자를 교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정은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병원 건설을 빌미로 건축 자금과 자재, 노동력 착취가 극심해서 평양 주민들의 민심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이를 따잡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속이 빤히 보이는 쇼를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자, 여기 뒤에 여기 조감도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후면도예요. 여기 후면도가 보이면서 당 창건 기념 방향 그리고 정면도 대동강 방향 이렇게 보이는데 이 건물의 규모 또 모습 이런 거 보니까 거의 우리 서울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 아산병원 그 정도 규모의 크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상상으로 현대 아산병원이나 강남에 있는 삼성병원, 세브란스 병원 이런 병원 하나 지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현대 아산병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거의 도시예요. 지금 그 정도 규모인 것 같은데 이런 어마어마한 병원을 불과 1년도 안 돼서 다 지으라고 지시를 해놓고 그리고는 여기 보니까 건설 예산도 바로 태우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어떻게 자재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이런 거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착취해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내용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말 한심한 이거는 나라도 아니고 한심한 조직이에요. 한심한 조직. 그러면서 이거 주민들을 착취해가지고 이런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돈을 울고내야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평양 주민들 그리고 그 외의 주민들의 반발이 보고가 계속 올라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밑에 놈이 한 거야 라고 지금 자신의 이 지시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엄청난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남에게 부하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비겁해도 이렇게 비겁할 수가 있습니까? 최고 지도자라고 하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직을 이끌어야 그 조직에 있는 부하가 말을 듣죠. 잘못하면 네가 책임져 라고 하면 누가 실명이 나서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인 것 같으면 거의 지금 김정은이 나서서 책임자 처벌하고 이 상태인 것 같으면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위험하겠다 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길게 가지 말고 그냥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이 정도 같으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길게 가면 편안하게 여생을 마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연결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나 아니면 미국에게 연결해서 빨리 돈 좀 받아가지고 스위스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왜 자꾸 능력도 안 되면서 이렇게 주민들 괴롭히고 우리 또 더군다나 우리 관계도 별로 없는 우리까지 이렇게 괴롭혀 나가는지 오직 몇 명 잘 살기 위해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참 한심합니다. 참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건 또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세계 각국에서 탈중국 릴레이가 이어지면서 위기에 처한 중국이
가장 만만한 한국 정부에게 중국에 대한 글로벌 공급 체인을 유지하라는 압력을 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글로벌 공급 체인을 하나둘 끊고 있는 가운데 위기에 처한 중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글로벌 공급 체인 유지에 협력하라는 요구를 했다고 헤럴드 경제가 20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당국은 유진승 중국 외교부 정책기획사 사장이 지난 16일 외교부와 화상으로 국장급 비공개 정책 대화를 진행하면서 산업 공급망 안정성 유지를 위해 중국에 협력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정식 외교 채널을 통해 직접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요구했고 이에 한국 외교부는 동아시아 지역 경제를 위해 협력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이런 압박은 최근 스티븐 비건 부장관 방한을 통해 반중 네트워크 참여를 촉구한 미국의 행보 직후 나온 것으로 한국이 미국 주도의 경제번영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중국 정부의 직접 압박 행보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과거 사드 배치 당시에도 자신들의 외교적 압박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 각종 제재를 통해 보복을 일삼아 왔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동시 압박에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인 우리 정부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비롯해서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이 스파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그 기업들, 특히 이제 화웨이는 거의 유력하고 확실한 정황 증거들이 너무 많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부품을 공급하지 마라. 그리고 화웨이 제품을 채택하지 마라. 이제 이런 압력을 많이 넣고 있는데, 그래서 화웨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여유 부품 재고가 올 10월 정도 되면 이제 끝난다라고 이렇게 하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0월 다 돼 가죠. 그러면 화웨이 문 닫아야 될 또는 상당히 경영이 어려워질 상황이 이제 곧 닥쳐옵니다. 그리고 화웨이뿐만 아니고 ZTE라든지 샤오미라든지 중국의 그런 여러 전자회사, 또 다른 어떤 그 분야의 여러 회사들의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 거기다가 프랑스, 이제는 이태리까지 가세를 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으니 특히 IT 강국인 이 대한민국이 여기에 나서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구를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IT 부품을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가 한국, 대만 이런 나라가 이제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만 업체가 중국에 납품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는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지만 제가 이제 이 국제 정치 전문가로서 분석을 했을 때 지금 대만이 미국과 특수전연합사령부를 창설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군사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미국의 여러 가지 요구가 대만에게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대만이 그런 부품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조치 하에 미국이 대만에 특수전연합사령부를 설치하고 앞으로 나중에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통합하는 이런 작업이 있겠죠. 이런 서비스가 지금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에게 부품 공급에 대한 제한을 하고 좀 끊어나가고 한다면 중국 사실은 굉장히 위기죠. 우리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업체들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SK 하이닉스 회장을 주중 대사가 직접 불러서 부품 공급 제대로 하라라는 협박, 압박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잘 판단해서 장기적으로 어느 것이 국익과 또 회사의 이익에 맞는지 잘 판단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 정부가 참 제 마음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 정부도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제 마음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 미국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부탁을 하고 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대답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더니 중국이 이렇게 거의 압박이 아닌 협박을 하니까 동아시아 지역 경제를 위해 협력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 참 동아시아 지역 경제를 우리가 왜 생각합니까? 대한민국의 생존을 생각해야죠.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도대체 미국이 중요하고 더 강한지 중국이 더 중요하고 강한지 제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제대로 판단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어떤 면에서는 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내부 논의를 본격화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내에서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공화당 내에서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8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앞서 17일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미군 재배치 방안을 보고하고 관련 검토에 나섰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관련 보도가 전해지면서 집권 공화당 내에서 강력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후속 보도를 냈습니다. 공화당의 벤 세스 상원 의원은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이런 종류의 전략적 무능은 지미 카터 수준일 지경이다 라며 격분했고, 마크 그린 하원 의원 역시 중국과 맞서는 데 있어 한국은 매우 필요한 파트너로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게 감사해야 한다 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친공화당 성향 싱크탱크와 전문가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트위터를 통해서 한국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들은 공정한 분담금을 지불한다 라고 강조했고, 리처드 존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국장은 북한 비핵화 이후에나 검토할 사안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은 미군을 영내에서 쫓아내고 싶어하는 중국 매파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다 라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냉전시대 같으면은 이 한국에서 이 주한미군을 빼는 당시 지미 카터 같은, 그때도 뭐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이해 못하지만 지미 카터를 변호한 사람들은 변호할 수 있어요. 왜냐? 상대가 소련인데 소련의 수도는 모스크바 아니냐? 근데 한국하고 무슨 큰 그게 있냐? 라고 하면 뭐 그렇게 변명의 거리는 있죠. 그렇게 해서 서독에 군사력을 집중하고 또 이태리에 군사력을 집중하고 터키에 군사력을 집중했던 뭐 과거 냉전 시대 때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상대는 누굽니까?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베이징입니다.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미국의 동맹국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뺀다고요? 도대체 트럼프 당신의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저는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물론 방위 분담금 이 협상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것도 그 정황은 또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국익을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 민주당뿐만 아니고 공화당 내에서도 정말 미국의 국익 그리고 이 큰 틀에서 전 세계를 바라보는 이 시각, 이런 것들이 있는 이 공화당 내 의원들에게 정말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같이 전 세계 안보를 지키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무조건 미국이 지금 서비스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에게 방위 분담금, 자 지금 대한민국의 60만 군대, 60만도 아니죠. 지금 이제 52만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40조 원이 넘는 국방 예산을 씁니다. 그런데 미군 28,500명, 3만 명을 쓰기 위해서 1조 1,000억, 1조 3천억, 이게 비율상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미군이 3만 명이 빠지고 나면 그 전력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전력을 구성하는 데는 뭐 계산도 필요 없이 어마어마하지만 병력만 따져봐도, 단순 계산에 병력만 따져봐도 52만 명 유지하는데 40조 원이 드는데 그 3만 명을 더 유지하는데 1조 원, 이게 많다고요? 많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3만 명을 더 모아 나갈 여력이나 됩니까? 지금 젊은이들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반드시 생각해서 우리 정부도 이런 식으로 미국의 감정을 흔드는, 지금이 몇 월입니까? 7월입니다. 미국은 10월 되면 새 예산에 들어가요. 아직까지 지금 이런 식으로 미국의 감정을 불과 2천억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흔들고 있다? 이건 정말 우리 정부가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다 하더라도 미국 정부도 미군을 감축한다,
이런 말은 함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재미교포들 많으십니다. 재미교포들, 우리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에, 여러분들의 이 고국 사랑하는 마음이 민주당을 지지하시든 공화당을 지지하시든 거기에 전해져서 대한민국을 위험하게 빠뜨리는 정책이 이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서 그들에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